한국은 후진국 아닌가요? 후진국에서 배울 점이 뭐가 있다고 거길 가겠다는 건데요? 라고 하며 한국에 대해 경계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북부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을 뚫고 낡았지만 살아 숨쉬는 숙소를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남자의 아내가 남편이 한국에 가는 걸 몹시 꺼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대체 왜 그 남자는 한국에 가려는 걸까요? 그럼 그 남자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북부 핀란드의 쓰라린 겨울을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몰아치며 얼음 같은 돌풍이 불어와 용감한 사람들조차 떨게 했어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숲속 오두막을 개조한 호텔은 끝없이 얼어붙은 풍경 속에 홀로 서 있었지요. 저는 수리와 개조하는데 열정을 가진 엔지니어 타데우스라고 해요. 부모님께서 숲속 오래된 숙소를 저에게 물려주셨지요. 이곳은 추억과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혹독한 겨울과 고장난 난방 시스템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손님이 방문하여 얼어붙은 바닥에 대해 불평할 때마다 제 가슴은 아픔으로 뭉그러졌습니다.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든다고 하소연하는 그들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는 수없이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한때 우리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던 온기를 되찾을 방법이 있을지 고민했어요. 한때 가족의 즐거운 모임과 웃음의 상징이었던 나무 바닥은 지금 차가운 얼음 덩어리처럼 변해 마치 서리가 내려앉은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종종 객실 안을 걸으며 텅 빈 복도에 제 발자국이 메아리치는 것을 들었고 부모님께서 즐거운 축하 모임을 열던 활기찬 날들을 상상해 보았어요. 그 시절은 이제 너무나 멀게 느껴졌고 대신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 혹독한 핀란드 겨울을 이기지 못하는 난방 시스템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전에 사용했던 기술은 찬 바람을 막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마치 우리 집의 영혼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 같았고 저는 그 쇠락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제 아내 메리골드는 늘 현실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확고한 현실 인식으로 저를 지지해 주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특히 한국처럼 먼 나라에서 온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종종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통하지 않아요. 라는 그녀의 단호한 말 한마디에 저는 그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의 옛 방식을 최고라고 믿었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개선의 가능성에 마음을 닫은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저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우리가 갚아야 할 청구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금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얼어붙은 저녁 창가에 앉아 춤추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저는 물음에 빠졌습니다. 우리 호텔을 살릴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궁금했습니다. 여행자들의 이야기와 먼 나라에서 전해진 혁신적인 기술들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과 그곳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기술이 서서히 제 마음에 빛처럼 다가왔어요. 바닥에서부터 온기가 스며나오는 그 특별한 방식은 쓰라린 추위를 녹여내고 방을 부드러운 열기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제 마음에 자리 잡을 때마다 메리골드의 회의적인 목소리도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그녀는 한국 기술이 이 극한의 추위 속에서 과연 통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난방 방법과 에너지 효율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고요한 순간마다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어요. 어쩌면 우리 가족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숙소를 구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어요. 눈 내리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어요. 숲속 우리의 숙소는 오랫동안 튼튼히 서 있었지만 이제는 끊임없는 추위와 싸우며 기로에 서 있었어요. 저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오래된 믿음에 도전하고 비판을 감수하면서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면의 부름을 느꼈어요.
우리의 소중한 집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잃어버린 온기를 찾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느 우울한 저녁,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깥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우리 가족의 틈새로 겨울의 싸늘함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얼어붙은 바닥을 따뜻하게 해줄 기적 같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여러 기사와 동영상을 스크롤하다가 뭔가 특별한 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한국의 찜질방에 관한 동영상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는 전에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늘 먼 나라, 낯선 풍습과 기술이 있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그 동영상에서는 전통적인 온돌 난방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온돌은 바닥에서부터 열이 올라오는 방식이었어요. 바닥은 부드럽게 깜박이는 온기로 빛나며 방 전체에 서서히 퍼져나가며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동영상을 클릭했어요. 그러자 카메라는 한 가족이 따뜻한 온돌 위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을 천천히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은 온기 있는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어요. 저는 마치 핀란드의 차가운 겨울이 녹아내리듯 온기가 제게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부드러운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동영상 속에서 흘러나왔고, 잠시 동안이라도 이게 우리가 찾던 해결책일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제 마음에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저는 메리골드의 의심과 회의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날 낮에 그녀는 여기서는 통하지 않아요. 한국 기술은 우리 같은 얼어붙은 세계에 너무 이국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기억났어요. 메리골드는 언제나 현실적이었고, 통나무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작은 호텔은 전통적인 방법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녀는 먼 나라 한국에서 온 아이디어는 우리의 혹독하고 차가운 환경에는 너무 낯설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방안을 둘러보았어요. 메리골드가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녀는 우리 집을 깊이 아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돈이 낭비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숙소는 예전보다 훨씬 낡아졌고 손님들이 계속해서 차가운 바닥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옛 방식의 편안함과 새로운 혁신적 해결책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다시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온돌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바닥에서 고르게 올라오는 열기가 방 안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는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우리 집 바닥도 그 부드러운 온기로 빛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했어요. 그 생각에 제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손님들이 따뜻한 바닥 위를 걸으며 미소 짓는 모습을, 그리고 객실이 다시 편안하고 기분 좋은 공간으로 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를 메리골드에게 꼭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영상 속 부드러운 온기와 행복한 얼굴들이 그녀를 설득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비록 우리 둘 다 의심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점점 확신이 커져갔어요. 이 동영상은 단순히 또 다른 세계를 잠깐 엿본 것이 아니라 끝없는 겨울 속 어둠을 밝힐 작은 빛과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따뜻하고 아늑한 바닥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채로 잠에 들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가족이 온기와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될 날을 꿈꾸며 먼 한국에서 온 이 놀라운 아이디어 덕분에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었어요. 저는 오래된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옛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 제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메리골드의 마음도 바꿀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결국 저는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몇 벌의 옷과 카메라를 챙겨서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과 깨끗한 환경에 감탄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면서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처음이었고 모든 것이 새롭고 약간은 마법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 어디를 보아도 반짝이는 불빛과 미소 짓는 사람들의 활기찬 에너지로 넘쳤어요. 저는 미리 예약해둔 작은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어요. 택시 기사님께서 길목의 유명한 명소와 지역 맛집들을 친절하게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제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옛 전통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이 가득했어요. 마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온돌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는 곳을 찾기 위해 출발했어요. 전통적인 게스트하우스 중 온기가 가득한 곳이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도착하자 저는 친절한 매니저 지훈 씨를 만났어요. 지훈 씨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그의 단정한 유니폼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천천히 걸으며 지훈 씨는 온돌 시스템의 작동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열기가 방 안 전체를 고르고 따뜻하게 만든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와 함께 온기가 느껴지는 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손을 바닥에 올려놓자마자 부드러운 온기가 제 손가락 끝에서부터 퍼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긴 겨울 날씨 후에 따뜻한 담요 위에 올라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온기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훈 씨는 온돌의 모든 부품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저는 궁금한 점이 많아서 여러 질문을 했고 지훈 씨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신경 써서 설계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메모도 열심히 하면서 이 귀한 지식을 메리골드에게 전할 생각에 마음이 벅찼어요. 한국의 온돌은 주로 온수 배관을 통한 바닥 난방 방식으로 복사열을 이용해 따뜻한 공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습도가 유지되어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유럽의 난방은 벽이나 라디에이터를 사용해 공기를 데워서 대류열을 통해 온도를 올리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공기가 건조해질 수 있어 습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온돌 난방 방식은 유럽 공기 난방 방식에 비해 경제적이고 공기가 건조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 호텔에 설치된 기존의 난방 방식에 한국식 전통 온돌 방식을 더한다면 경제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바닥의 훈훈함과 공기의 습도까지 고려한 혁신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온돌 방식을 우리 호텔에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설레임이 가득해졌어요. 머무는 동안 저는 온돌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여러 장소들도 방문했어요. 게스트하우스와 친환경 황토로 지어진 찜질방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따뜻한 바닥 덕분에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온돌은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전통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어느 저녁 저는 번화한 거리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저는 이곳에서 느낀 온기가 단순한 신체적 편안함을 넘어 정성과 공동체 그리고 혁신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깊은 평화와 감동을 느꼈고 한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온돌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고 많은 친절한 현지 분들과 이야기하며 온기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배웠어요. 저는 이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꼭 집으로 가져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핀란드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국 온돌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온돌 난방 시스템을 향한 저의 여정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변화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전통 한국 게스트하우스에 처음 들어섰을 때 저는 그곳의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크게 감동했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포근한 온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저는 천천히 입구를 지나며 모든 디테일을 살펴보았어요. 편안한 분위기와 부드러운 빛, 그리고 낮은 목소리의 대화 소리가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한국 온돌 시스템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성실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관리인 최 실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실장님은 온돌 시스템이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전통이라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밝은 말투와 명쾌한 설명 덕분에 모든 것이 쉽게 이해되었어요. 실장님은 온돌이 바닥 아래에서부터 열을 올려보내어 방 전체를 고르게 따뜻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설계에 저는 매료되었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저는 실장님에게 바닥을 직접 만져봐도 되겠냐고 여쭤보았어요. 실장님은 저를 여러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작은 거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바닥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즉시 부드럽게 퍼지는 온기가 제 손가락 끝에서부터 느껴졌고 깊은 편안함과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핀란드의 오랜 추위가 사라지고 따뜻한 포옹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게스트하우스를 둘러보며 저는 모든 방에서 같은 편안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방에서는 가족이 모여 함께 웃으며 식사를 나누고 있었고, 또 다른 방에서는 두세 명의 친구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바닥에서 고르게 퍼지는 온기는 모두가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곳은 마치 모두가 집에 온 것처럼 따뜻했어요. 저는 최 실장님과 다른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돌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 배웠어요. 온돌은 급하게 많은 연료를 쓰지 않고 바닥에서 열을 방출하여 오랜 시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방법은 환경에도 좋고 난방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희망과 영감을 주었어요. 온돌의 실용성과 가치가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자연과 전통에 대한 존중이 온돌 시스템 곳곳에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설계는 단순하고 자연적이며 효과적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런 단순함과 효율이 함께 있는 모습을 찾아본 적이 없었어요. 게스트하우스를 떠나기 전에 실장님은 온돌 시스템의 구조를 간단한 도해로 설명해 주셨어요. 보일러에서 열이 어떻게 전달되어 숨겨진 통로를 통해 바닥 아래로 퍼져나가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의 설명은 명확하고 직접적이었으며 기술적인 부분을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녁에 방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흥분과 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온돌 시스템은 단순히 외국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검증된 편안함과 온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따뜻한 온기를 우리 호텔에 꼭 적용해 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온돌은 그 자체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예술이었고, 그 온기는 사람들의 정성과 공동체의 따스함을 상징했습니다. 최 실장님의 간결하고 명확한 도의 설명을 통해 보일러에서 시작된 열이 어떻게 숨겨진 통로를 통해 고르게 퍼지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이 지식은 제가 메리골드에게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설득력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핀란드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온돌 시스템에서 얻은 따뜻한 기억과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고 메리골드와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웃을 수 있는 날을 꿈꾸며 말입니다.
호텔 객실 곳곳에서 손님들이 따뜻한 바닥 위를 걸으며 미소 짓는 모습을 상상할 때 저는 이 모든 도전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메리골드에게 한국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온돌 시스템에 대해 체험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메리골드는 주에 깊게 들었지만 여전히 얼굴에 망설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직접 받은 계획과 스케치를 보여주며 단열 개선과 온돌 시스템 도입의 가능성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가 따뜻한 바닥에 손을 대고 부드러운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낀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말해주었어요. 말하는 동안 저는 우리 호텔이 부드럽고 따뜻한 카펫 위를 걷는 느낌으로 변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손님들이 미소 짓고 편안함을 느끼는 모습이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메리골드의 초기 의심은 서서히 희망으로 변해갔고 비용과 위험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시도해보기로 동의해 주었어요. 저희는 즉시 지역 건축업자들과 함께 새로운 시스템 설치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는 우리 낡은 나무 바닥이 온돌 시스템을 지탱하기엔 부족하니 먼저 단열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때 저는 이 프로젝트가 쉽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지만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집에 온기를 다시 불어넣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지역 건축업자들과 상담하고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찾아보았어요. 이 또한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단열 문제, 추가 비용,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을 내리는 부담감에 때때로 압도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바닥의 기억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어둠 속의 작지만 밝은 빛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동안 저축해둔 목돈과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지원을 활용하여 온돌 시공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조금씩 리모델링이 진행되었어요. 오래되고 차가운 바닥을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단열재가 적용된 바닥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곧 객실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해줄 새로운 시스템을 깔기 시작했어요. 저는 건축업자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몸을 움직이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지켜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집의 추위를 극복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을 기회라는 것을 믿었어요.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우리 집은 완전히 변신했어요. 새로운 바닥은 부드럽고 초대하는 듯한 온기를 내뿜었어요. 첫 손님이 숙소에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이 발을 들이는 순간 온기가 발끝까지 퍼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그들의 환한 미소는 우리가 쏟은 모든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말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단지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손님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희망을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마지막 부품이 설치되었을 때 저는 한때 차갑고 쓸쓸했던 객실 한가운데에 서서 기쁨과 안도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 변화는 마치 마법과도 같았어요. 오랫동안 딱딱하고 얼어붙었던 바닥이 이제는 부드럽고 초대하는 온기를 내뿜었어요. 마치 집 자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객실마다 바닥에 손을 대었고 온기가 부드러운 포옹처럼 제 손가락 끝에서 퍼져나갔어요. 걸음걸이마다 마치 따뜻하고 부드러운 카펫 위를 걷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녀를 새로 단장한 호텔을 함께 둘러보자고 초대했어요. 방에서 방으로 걸어다니며 저는 메리골드의 눈빛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믿기 어려워라고 그녀는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엔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온기가 혹한을 녹여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심과 두려움까지도 부드럽게 감싸안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메리골드는 한국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닌 혁신과 전통이 아름답게 융합된 멋진 나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집은 단순히 수리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변화는 외형뿐만 아니라 집안의 분위기까지 바꾸어 놓았어요. 예전에는 차가운 바닥을 불평하며 떠나던 손님들이 이제는 미소를 지으며 찾아왔어요. 어느 저녁 내 가족이 함께 들어오자 그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서히 바닥에 몸을 맡기며 온기를 느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었고 마치 포근한 담요에 감싸인 듯 웃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호텔이 온기와 편안함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며 자부심과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손님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메리골드의 얼굴에 스며드는 미소를 보면서 저는 깊이 감사함을 느꼈어요. 처음부터 온돌 시스템을 찾아 헤맨 여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낡은 난방 시스템을 새롭게 단장한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차갑고 암울했던 밤의 기억들이 서서히 진정되고 진심 어린 온기와 함께하는 순간들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저는 또한 이 경험을 이웃과 지역의 다른 가족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국 온돌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 오래된 건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는지, 제가 한국에서 만난 친절한 분들, 그리고 바닥에서 전달된 온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때때로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셨으며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면서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호텔은 작은 마을에서 희망과 새로움의 상징이 되었어요. 메리골드와 저는 예전보다 훨씬 자주 웃음을 나누게 되었고 과거의 스트레스는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새로운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 덕분에 비용도 절감시켜 주었고 우리 가족을 한층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는 저녁마다 따뜻한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 계획을 세우며 발밑에 부드럽고 안정된 온기를 즐겼습니다. 그때 저는 진정한 가치가 단순히 차가움을 극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져온 새 시작과 변화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온돌 시스템은 혁신과 전통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특별한 선물이었고 우리 가족에게 온기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렸고 앞으로도 우리 집이 오랫동안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단순히 난방 시스템의 결과만은 아니었어요. 그 온기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우리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새 생명이었고 우리 집은 기쁨과 낙관으로 가득 넘쳤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